죄송합니다. 데이빗입니다. 오늘 내용은 렌트를 찾으시는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특정 인물을 거론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실제 현업 리얼터들도 잘 모르는 렌트 시장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폭로합니다. 만약 영상 내용에 잘못된 점이 있을 시 저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연락을 주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일부 리얼터들이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회유와 협박을 하려 한다면 저는 그에 절대 상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고와 고소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 소속 회사를 통해 저에게 압박을 가하려 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해 압력을 가하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 언론과 미디어에서 밴쿠버 원베드룸 렌트비는 월 3,000불이고 토론토 원베드룸 렌트비는 월 2,600불이다 라고 뉴스를 뿌려댑니다. 정말 사실인지 이거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사용하는 통계 자료는 rentals.ca에서 발표하는 월 통계 자료입니다. 2023년 10월 캐나다 내에서 1위는 밴쿠버로 원 베드룸 기준 렌트비는 월 3,000불에 육박하고 있고 토론토는 3등으로 월 렌트비가 2,600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밴쿠버와 토론토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뉴스 기사의 렌트비가 현재 시세가 맞습니까? 이런 금액에 렌트를 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캐나다 실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제 막 캐나다에 이주하신 분들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현재 적정 렌트비는 밴쿠버 다운타운의 경우 화장실 1개짜리 콘도가 월 2,500불이고 화장실 2개짜리 콘도는 월 3,500불입니다. 콘도는 방 숫자 말고 화장실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정확합니다. 방 2개라고 광고하는 집들 반 이상이 방 하나와 된 하나를 합쳐서 2베드룸 콘도라고 광고합니다. 그러니 화장실 숫자로 말을 하는 게 콘도에서는 더 정확하고 다운타운이 가장 비싼 지역이니 외곽으로 갈수록 더 싸집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현재 적정 렌트비는 화장실 1개 콘도가 월 2,300불이고 화장실 2개 콘도는 월 3,000불입니다. 다운타운 외곽으로 나가면 당연히 더 싸집니다. 직접 알아보신 렌트비보다 낮아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용하신 리얼터가 이 가격에 못 구해주는 리얼터인 것입니다. 저는 이 가격에 충분히 좋은 콘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와 현실의 괴리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렌트 통계에는 단기 렌트와 가구를 완비한 furnished 렌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계약으로 가구가 갖춰진 호텔 형식으로 꾸며놓고 세입자를 찾는 콘도 리스팅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집들은 적정 렌트비의 2배 이상으로 리스팅이 되고 주 고객이 외국 기업 임원이나 주재원들이 잠깐 머무는 용도이지 일반 거주민이 살 수 있는 주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통계 자료를 가지고 렌트비를 소개해주는 리얼터들은 다 가짜이고 초보입니다. 시장을 전혀 모르고 렌트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 분명히 가격뿐만 아니라 계약적인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요즘 토론토에서는 왜 1년치 렌트비 선납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들의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부분들의 한국인들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렌트비가 월급의 3분의 1 이상 넘지 않도록 원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원베드 콘도 월 렌트비 2,300불이라고 한다면 월급이 6,900불이어야 합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이 정도 금액을 실수령하기는 어지간한 전문 직종 아니면 힘듭니다. 커플이라 둘이서 맞벌이해도 힘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한국 세입자들이 인컴 조건과 크레딧 점수 조건 등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디파짓 외에 마지막 2달치나 3달치 렌트비 선납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할 이야기는 올해 초부터 갑자기 토론토에서 1년치 렌트비 선납이 조건이라 이야기하는 리얼터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인 대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에게까지도 1년치 렌트비 선납을 요구합니다. 정말로 집주인이 이런 조건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리얼터들이 계약 성사를 위해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렌트 대행 리얼터들의 커미션 수익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에는 굉장히 특이한 법이 있는데 부동산 서비스를 리얼터 라이센스가 있는 현직 리얼터가 해야 하지만 이 렌트 관리에 대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를 대변해 렌트를 찾던 집주인을 대변해 세입자를 찾던 이런 서비스는 리얼터 라이센스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온타리오 렌트 관리회사는 리얼터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BC주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 매매, 렌트 등등 모두는 해당 부동산 라이센스를 가진 현직 리얼터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매매 리얼터가 렌트 관리를 하고 세입자와 계약하는 건 불법입니다. 반드시 BC주 렌트 관리 라이센스를 보유한 리얼터만이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BC주의 이주공사나 정착 서비스 회사들의 렌트 대행은 다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BC주보다 온타리오주에서 렌트 관련 업무 경쟁이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타리오는 MLS를 이용해서 집주인이 돈을 주고 리얼터를 고용해서 세입자를 찾는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된 곳입니다. 세입자가 내는 서비스 비용은 없고 집주인은 보통 한 달치 렌트비를 서비스 비용으로 냅니다. 이 한 달치 렌트비를 집주인 측 리얼터와 세입자 측 리얼터가 반반씩 나눠 가집니다. 월 렌트비가 2,300불일 때 리얼터 측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비용은 각각 겨우 1,150불입니다. 이 비용은 이주공사나 유학원의 서비스 비용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과연 토론토 리얼터들이 이 비용을 받고 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집을 하나 거래하면 2만 불 정도를 버는데 이 렌트 업무는 금액이 너무 차이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토론토 리얼터들의 상상력이 발휘됩니다. 어차피 렌트 관리 라이센스도 존재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 협상을 통해 서비스 비용을 올리면 됩니다. 바로 세입자에게는 1년치 렌트비 선납을 요구하고 집주인에게는 한 달치에서 2달치의 렌트비를 추가 서비스 비용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1년치 렌트비를 선납받으면 목돈이 크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렌트비를 못 받을 거라는 위험도 사라지고 그 목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토에서 한국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까지도 1년치 렌트비 선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이나 신용, 직장 등이 집주인 기준에 부족하다면 2에서 3개월치 렌트비 선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캐나다에 오는 가족 입장에서는 1년치 렌트비 선납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그 정도의 돈을 보증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스로 1년치 렌트비를 선납할 테니 계약을 꼭 성사시켜 달라고 합니다. 이러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렌트를 살다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리얼터를 통하니 1년치 렌트비를 선납하라고 합니다. 여기가 한국입니까? 1년치 렌트비를 통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렌트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같은 나라 동포들을 위험에 빠뜨리면 되겠습니까? 렌트비도 올려치기, 게다가 1년치 렌트비 선납까지. 도대체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까지 추락을 해야 멈춥니까? 추락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고객 스스로 더 알아보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